자, 이번엔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의 송범선 썬투자 실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밤사이 미국 증시 S&P 500 지수는 또 신고가를 경신해 줬어요. 어떻게 한 줄 평 남기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S&P 500 지수도 그렇고 나스닥은 신고가 직전인데 미국 경제의 2분기 3% 네. 성장률이 지금 견인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뭐 소비가 굉장히 회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네. 기업 투자가 늘면서 GDP, 미국 GDP가 3.3% 증가세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상당히 지금 미국 경제의 활성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3%라는 수치는 굉장히 큰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보다 더 큰 경제 성장률이기 때문에 이 나라 규모가 큼에도 불구하고 보통 이제 나라가 이게 경제가 GDP 이런 걸 크면은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약간 쇠퇴기에 접어드는 게 일상적인 사례인데 지금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도 훨씬 큰데 덩치가 큰데 네. 더 빨리 성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키가 큰 사람이 키가 더 많이 큰다는 겁니다. 키가 작은 우리나라가 지금 더 조금씩 크고 있고 그래서 예. 지금 참 아이러니한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경제가 굉장히 거인이 더 빨리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네. 자, 그리고 이와 함께 또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실업 지표들도 나오고 GDP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도 좋을 것 같은데 경제 지표들 어떻게 보시죠? 그렇죠. 뭐 미국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22만 9천 건으로 예상보다 하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실업자가 많지 않다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뭐 고용 측면에서 또 취직률 측면에서 괜찮다 이 점이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GDP 말씀드린 대로 예상치보다 상회를 해가지고 이제 3.3% 기록했기 때문에 굉장히 성장률이 좀 긍정적인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취업 측면에서도 그렇고 성장률 측면에서 다만 여기서 이제 안 좋은 거는 그거죠. 그 물가가 최근에 좀 올라가고 있고 지난달 뭐 해가지고 이번에 뭐 PPI 생산자 물가지수가 좀 높게 나왔다 보니까. 이런 게 또 다음 달 9월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9월이죠. 9월에 또 이 생산자 물가지수 예.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될지 뭐 CPI도 그렇고 이렇게 좀 살펴봐야 되는 시점이다. 지금 사실 궁금한 게 있는데 지난 1분기 때만 하더라도 이 관세 리스크 때문에 성장률이 거의 뭐 소위 말하는 박살이 났다 이런 네네. 표현들이 나오는데 0% 이 수준이었었죠. 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3%까지 강하게 반등할 수 있는지 혹시 뭐 특별한 요인이라도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여러 가지 미국 자체적으로 예. 좀 살아나려는 심리, 관세가 굉장히 변수가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확 안 좋아졌다가 예. 또 좋아지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또, 뭐 네. 어떻게 보면 충격이 그렇게까지 크진 않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걸까요? 근데 최근에 뭐 관세 관련해서 네. 이제 그런 말은 있더라고요. 뭐 미국의 수출 적자 예. 이런 수입 수출 적자가 더 커졌다 뭐 이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예. 통계 자료에 의하면은. 그래서 관세에 대한 논란은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 때문에 수출과 수입 이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잘못된 정책이 아니냐 뭐 이런 적자가 더 커진 상황이다. 트럼프의 판단이 틀렸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네. 또 미국 자국 내에서 그러니까 미국의 위상은 확실히 높아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은 전 세계가 지금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게 미국한테 이득이 되든 손해가 되든 미국 자체의 이 파워는 아메리카 파워가 더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점에 따라서 지금 전반적인 것들이 뭐 달러가 또 강세로 나타나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뭐 1,400원 선으로 예전에 막 5년 전, 10년 전보다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뭐 물론 간밤 사이에는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1,385원으로 예전에 막 1,000원 할 때 이럴 때보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미국 경제가 어느 정도 좀 살아나려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전반적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밤사이 발표됐던 경제 지표들 하나씩 자세하게 뜯어봤고요. 그리고 주목을 받았던 또 다른 이슈가 바로 테슬라와 비아디의 신경전입니다. 지금 유럽 쪽 상황인데 지금 유럽에서 테슬라의 판매량은 급감하고 있다고 하고 비아디는 또 테슬라를 추월했다고 해요. 이 이슈는 어떻게 보시죠? 그렇죠. 지금 테슬라의 이미지가 예. 정말 망했구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이제 어쨌든 결별을 했잖아요. 그 예.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일론 머스크 결별했는데 그럼에도 이제 유럽 입장에서는 테슬라를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바이 아메리카로 보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를 산다는 건 아메리카를 사는 건데 내가 굳이 저렇게 관세로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이런 것들을 살 필요가 있나? 뭐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테슬라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졌고 예전에 트럼프와 함께 움직일 때도 뭐 불을 지르거나 테슬라 차량에 예. 그래서 많은 뭐 테슬라 차량이 불에 타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7월에 급감을 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7월뿐만 아니라 올해 초부터 뭐 2월, 3월부터 계속해서 떨어졌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는 시점이고 다만 이제 유럽에서는 그 탄소 배출법 규제 때문에 그 CO2를 규제하죠. 친환경 정책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사실 뭐 공장이나던가 일상생활 속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보다 자동차 매연가스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1위예요, 1위. 자동차 내연기관 차량에서 나오는 그 가스 그런 것들 CO2가 1위이기 때문에 그 배출량이 그거를 잡아야 된다 해서 네. 어쩔 수 없이 전기차에 대한 것들을 보조금을 하게 됐어요. 독일 같은 경우도 사실 보조금을 취소했다가 보조금을 없애버렸다가 다시 재등장했죠. 예. 근데 독일이 보통 그렇게 하면 다른 나라도 좀 따라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지금 어쩔 수 없이 2차 전지 시장, 전기차 시장 커지고 있는데 여기서 테슬라가 파이 싸움에서 뺏긴다는 거는 결국은 중국 비아디가 굉장히 유럽 판매가 3배 넘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것들 굉장히 네. 인상 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유럽이 그 전기차 시장을 육성을 하지만 사실 비아디도 견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중국의 그런 2차 전지 시장이 너무 크게 뛰어오르고 전기차 시장이 크게 뛰어오르니까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미국만 그 관세를 매긴다고 네. 생각하잖아요. 뭐 55%. 근데 실제로 작년부터 해서 2024년부터 유럽 시장에서 중국에 대해 관세를 물었기 때문에 관세를 많이 물었어요. 30% 40% 가량 물었기 때문에 중국 역시 비싼 관세로 적용이 된다. 그래서 저는 이런 측면에서 또 우리나라가 틈새 시장을 빠르게 또 공략을 해봐야 된다. 네. 이렇게 종합적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이슈 때문에 테슬라가 밤사이 한 1% 정도 뭐 빠졌거든요. 그만큼 국내 관련주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국내 관련주는 어떻게 보시죠? 그렇죠. 뭐 테슬라 향의 뭐 국내 관련주 LNF라던가 예. 아니면 LG 에너지 솔루션 등등은 아무래도 테슬라의 뭐 4680 원통형 배터리 이런 것들을 납품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안 좋을 수는 있겠죠. 다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은 테슬라에만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렇죠. 유럽향 판매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유럽에서 2차 전지 이런 것들 배터리 셀로서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번에 또 테슬라가 좀 주춤하고 뭐 근데 물론 완성차 기업은 아니죠. 테슬라나 비아디처럼. 근데 어쨌든 LG 에너지 솔루션은 완성차 기업은 아니지만 그 뭐 중국의 CATL이라던가 이런 곳이 뭐 관세, 유럽의 관세 정책으로 좀 압박을 받고 있는 그 틈새 시장을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던가 또 삼성 SDI 이런 쪽이 좀 배터리 셀사들이 좀 공략을 해보면서 유럽 시장을 어느 정도 좀 장악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최근에는 또 LFP라던가 기존의 NCM뿐만 아니라 LFP도 활성화돼서 잘하고 있으니까 진출을 해서 그런 쪽의 공략을 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살펴봐야 될 매크로 이슈가 하나 더 남아 있는데요. 바로 연준 위원 이 관계자들과 트럼프 대통령의 갈등입니다. 저희가 주 초에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결국 그게 현실화됐거든요. 지금 쿡 연준 이사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복 소송을 제기한 상황인데 이 이슈는 어떻게 보고 계시죠? 굉장히 연준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그 갈등이 좀 심해졌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요. 법원이 어느 쪽에 손을 좀 들어줄까요? 지금 뭐 법원의 입장까지는 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아직은 좀 헤아리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파월도 그렇고 쿡 연준 이사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제 해임에 대한 압박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불복 소송을 하고 이런 점들이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또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고 결국은 트럼프가 이제 행정부인데 사실은 뭐 어제도 뭐 그런 얘기를 했었죠. 연준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독립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뭐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르죠, 개념이. 뭐 우리나라도 사실은 삼권 분립이 있는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연준까지 해서 뭐 사건 분립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연준이 그만큼 독립적인 기구입니다. 그만큼 미국 경제를 정부가 너무 관여를 하다 보면은 공권력이 너무 관여를 하다 보면은 약간 부작용이 생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한국전력이라던가 뭐 이런 기업들 예. 보면은 전기요금을 잘 못 올려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전기요금 자꾸 올리면은 민간 경제 그래서 뭐 에어컨 많이 쓰고 이렇게 하면은 전기요금 많이 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런 기업들이라던가 이런 기업들 측면에서는 좀 안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경제를 행정부가 좀 장악하려고 하는 느낌이 들어요. 인텔도 예. 지분을 사들인다고 해서 인텔도 약간 공기업식으로 만들려고 하는 로키드 마틴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네, 그렇죠. 로켓드 마틴도 지분을 이렇게 갖고 있고 예. 그렇게 결국은 이게 모든 경제적인 측면을 흔들려고 하는데 사실 미국의 자본주의 경제는 행정부와 분리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너무 좌지우지 되다 보면 결국은 뭐 물건 가격이나 마진율을 높이고 싶어도 못 올리죠. 그러다 보니까 자유경제가 침해되고 그런 점에 따라서 저는 뭐 이번에 사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연준이 좀 이런 점들이 좀 공감이 독립성이 되지 좀 않나. 잘 네네. 지켜졌으면 좋겠다. 네, 예. 그렇지 않으면 계속 눈치 보기만 하다가 뭐 행정부의 뜻에 따라서 약간 과거에 대공황처럼 행정부가 어떻게 보면은 잘 될 수도 있지만 뭐 틀어질 수도 있거든요. 예측이라든가 그렇죠. 아니면 예. 또 부패할 수도 있는 모든 부분이고. 견제 수단이 네. 필요한 법이니까요. 부패하거나 뭐 안 좋아진다고 한다면은 연준이 그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잡아주는 네. 그런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쿡 연준 이사와 관련해서는 쿡 연준 이사 주담대 사기가 애초에 조작된 혐의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법정 공방이 당분간 좀 길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종목 단으로 넘어가서 오늘 브로드컴의 상승세가 좀 눈에 띄었거든요. 이 엔비디아는 빠졌는데 브로드컴은 오르고 반사 이익을 누린 걸까요?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떨어지면서 예. 브로드컴이 치고 올라온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브로드컴도 실적을 앞두고 있어요, 발표를. 그래서 지금 9월 4일 날 예정돼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네. 브로드컴 실적이 아직 안 나왔었네요. 네, 곧 예. 나올 것 같은데 뭐 전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뭐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사실 AI 쪽에서 ASIC 그러니까 주문형 반도체에 대한 그런 수요가 꾸준하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문형 반도체는 어떻게 보면은 브로드컴, 엔비디아도 넘볼 수 없는 그런 브로드컴만의 그런 독자적인 입지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좀 상당히 좋고 이런 AI 시장이 아직 꺾이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브로드컴은 여전히 좀 잘 갈 수 있다라는 측면이고 오늘도 보면 기술주 중에 가장 강했어요. 빅세븐이나 그렇죠. 예. 뭐 이런 것들 보면은 그래서 이제 사실 뭐 브로드컴은 M7에 껴도 될 정도죠. 네, 그렇죠. 뭐 배트맨 이런 예, 얘기 나오면서 맞습니다. 뭐 사실 M8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가장 기술주, 첨단 기술주 중에서 가장 강했고 브로드컴은 뭐 장기적으로도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 추론형 반도체 네. 이런 ASIC 쪽에 대한 것들이 수요가 꾸준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장 관심주로 굉장히 흥미로운 기업을 들고 와 주셨어요. 원 리조트를 들고 와 주셨는데 리조트 관련 업체죠. 어떤 좀 모멘텀이 있을까요? 이 종목은 UBS에서 투자 의견 매수로 상향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카오 전망 뭐 이런 UAE 이런 데서 리조트 긍정적인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랍에미리트죠. 마카오도 그렇고. 그래서 이 호텔 객실하고 리조트 객실 뭐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데 이번에 이제 여름이다 보니까 아까 전에 뭐 아랍에미리트 이런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유럽에는 여름 휴가도 길게 가죠. 한 달씩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호텔 객실 이런 여름 휴가 수혜로 수익성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보시면 매년 매출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매출이 1년마다 계속해서 성장세, 3년 연속 성장세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성장이 좋다라는 측면이고 지금 뭐 주가 측면에서는 거의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윈리조트 이 종목은 뭐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해 나가면서 상당히 좀 강한데 네. 이번 여름 휴가 이거 뭐 차트도 보시면은 계속 올라가잖아요. 4월 때 관세 때문에 많이 떨어졌다가 그 뒤로는 뭐 전고점을 계속해서 돌파를 대단하네요. 해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여름 효과를 얻고 또 UBS까지 좋은 긍정적 리포트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다. 윈 리조트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월가에서도 계속 긍정적인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오늘장 관심주 윈 리조트 챙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송범선 썬투자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